6주차 사례 개념화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지사에서 발간한 김용태의 저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족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상담의 실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결핵인지 아니면 단순한 폐렴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보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례 개념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진단 도구를 사용하듯이 상담자도 사례 개념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학 이론과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합니다. 즉, 정신분석 이론을 쓸 건가, 인지행동주의 이론을 쓸 건가,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쓸 건가, 아니면 다문화 상담 이론을 써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건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상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담 이론과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사례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담자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례 개념화를 통해 상담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을 종결한 후 최종적으로 상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사례 개념화의 정의, 사례 개념화의 단계와 의, 사례 개념화의 목적, 사례 개념화의 4요소를 이해하고 사례를 개념화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란 무엇인가? 누가 상담의 꽃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례 개념화라고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례 개념화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아동기의 청소년을 교육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의 학습 주제가 발달심리학인데 그것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개념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며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의 의미를 상담 이론에 입각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상담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든지 단 몇 시간만 얘기를 나누어도 그 학생의 학습 능력 전반에 대해 진단을 하고 그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사례 개념화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담자를 선정해서 그 내담자의 사례를 개념화하고 그 사례 개념화에 근거해서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전문 교육기관에서 학습 이론을 공부하고 단연간의 현장 경험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교육 전문가가 되었듯이 상담의 사례 개념화 또한 상담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상담자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일련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측면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목표와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술이며 내담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설명 혹은 가설로서 그 가설에 근거해서 상담 목표와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위한 상담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내담자의 문제를 다양한 심리 검사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사례 개념화는 한마디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 방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에 기반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험이나 관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상담자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는 상담자의 식견은 그간의 임상 경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탄탄한 이론적 이해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본인이 지향하는 이론적 관점을 채택하거나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심리학의 제반 이론에 해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이론적 입장에 기반하여 사례 개념화를 진행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담 심리학의 제반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 능력은 상담자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내담자의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심리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이해는 효과적인 사례 개념화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부단한 학습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원래 사례 공식화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사례 공식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전문가나 상담자들은 사례 개념화라는 단어를 선용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개념을 사용한 초기에는 사례 공식화로 쓰였고 요즘은 사례 개념화로 불린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개념은 정신역동적 이론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은 점차 체계를 갖추면서 최근에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상담 과정을 안내하는 방법으로서 사례 공식화, 사례 개념화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펄스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기제에 대한 가설 설정과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했으며, 엘스는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 대인관계의 문제, 문제 행동의 원인과 촉발 요인 및 유지 요인에 대한 가설 수립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스페리는 내담자의 정보를 습득하고 조직하여 내담자의 상황과 부정적인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여 치료 방향과 초점을 설정하고 방해 요인과 기타 어려움을 예측하여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및 전략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윤주는 내담자의 심리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문제와 관련된 원인 및 촉발 유지 요인들과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렇게 파악한 바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전략, 기법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명우는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하여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신경진은 내담자의 문제와 증상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이자 진단이며 일종의 가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사례 개념화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적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대인관계적, 행동적 문제에 대한 촉발 요인과 유지 요인 등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접수 면접이나 상담 초기 동안 내담자가 진술한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들을 통합하고 추론하여 내담자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례 개념화는 대부분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관련 단서나 정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해 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단계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상담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옛 이야기에 비춰볼 때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개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례 개념화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보면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례 개념화를 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에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듯이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상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례 개념화를 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다루다가 상담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를 내담자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하고 싶은 만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듣고 있던 상담자는 그때그때 나온 이야기 속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상담자가 그 문제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상담자는 촉진자로서 안내자로서의 상담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담이 끝나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가지 문제가 나오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100가지 문제가 나오면 100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가정한다면 상담 시간은 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담자의 주어서 문제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이리저리 문제의 강을 헤엄치다가 결국 상담자는 지치고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내담자는 상담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현실을 돌아보면 내담자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심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담기관에서는 상담자나 임상가에게 내담자와 함께한 상담 시간의 근거를 요구하고 상담자와 관련된 업무평가와 심사에서는 상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내담자에 대해 더 명료하게 평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갈수록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경험적 기반 치료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상담 실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례 개념화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례 개념화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원인론적 관점보다 기술적 관점을 강조한 진단 매뉴얼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진단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진단을 받은 개인의 증상과 문제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모든 관련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단과 개입 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음으로 인해 사례 개념화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목적은 상담자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 개념화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의 길잡이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 개념화의 가장 큰 역할은 상담 계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통해 개입 전략, 개입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내담자의 태도를 이해하고 다루며 상담 외적인 문제들인 비용이나 시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이 실패했을 경우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정보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펄슨에 의하면 사례 개념화는 임상가가 적절한 맥락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에 대해 이해한 것을 공감적으로 의사표현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도록 도움으로써 치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바라보게 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적절한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며 상담에서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동의하고 협력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내에서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원인과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와 상담의 동기부여가 되므로 사례 개념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의 4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적 개념화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촉발 요인 또는 유지 요인과 더불어 기본적인 성격 패턴을 기술하고 무엇에 대한 질문, 이를테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적 개념화는 내담자의 패턴을 설명하고 왜라는 질문, 이를테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화에서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로서 진단적 개념화와 상담 개입 개념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화적 개념화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회 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 사회 문화적 환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문화 적응과 스트레스의 정도, 문화적 설명, 그리고 문화적 역동과 성격 역동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개념화 또는 상담 개입화는 상담 개입 계획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진단적 개념화, 임상적 개념화, 그리고 문화적 개념화의 논리적 확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목표, 상담의 초점, 전략과 구체적인 상담 개입,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과 장애물들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소 문제, 그리고 촉발 요인에 대한 특징, 호소 문제, 또 촉발 요인, 호소 문제는 뭐 이제 내담자가 이제 호소하는 문제, 중요한 사례 개념화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겠죠. 또한 촉발 요인은 내담자의 문제 패턴을 활성화해 호소 문제를 일으킨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 패턴은 경직되고 효과 없는 방식의 사고와 행동 같은 거. 유지 요인은 내담자의 부적응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자극 같은 거.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집단이나 민족 집단에 대한 어떤 소속감 같은 것.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는 주류 문화에 대한 심리사회적 어려움 같은 것. 문화적 성격은 문화와 성격 역동 간의 상호작용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이나 질환, 장애 원인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것. 적응적 패턴은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사고와 행동, 강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한 상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상담 목표는 장단기 상담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상담의 초점, 상담의 초점은 어떤 적응적 패턴의 핵심이 되는 상담 방향성을 제공하는 어떤 치료적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전략, 또 상담 개입, 상담의 장애물이 또 어떤 문화적 상담
개입, 또 상담의 예후, 이러한 것들이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개념화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 인적사항, 사례 개념의 구성 요소로서 이제 어떤 중요한 요소겠죠. 또 내방 격리, 내담자가 어떤 문제로 내방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되었는가, 이런 내방 격리, 지금 상담 온 계기, 내담자가 왜 하필 지금 상담에 왔을까, 그 계기가 뭘까, 내담자의 호소 문제, 또 현재 문제의 상태, 또 과거의 병력, 과거의 어떤 병력이라면 정신과적 진단이나 의학적 병력 같은 거, 이전에 지금 상담실에 오기 전에 상담이나 치료 경험 등 이러한 것들이 과거 병력이겠지요. 내담자의 발달적 역사, 여기에는 뭐 가족관계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첫인상 및 행동 관찰, 이런 사례 개념의 구성 요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라면은 어떤 심리 검사 결과라든가 현재 정신과적 어떤 진단 같은 이러한 것들이 사례 개념화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개념화 1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